맞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겹게 싸웠는데 사실상 성적은 좋지 못했던 한 주였는데요. 그럼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떤 교훈들이 있는지 다음 주 경기에 대한 대비까지도 함께 해드립니다. 오늘장 MVP 오늘의 해설위원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조영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의 좀 경기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뭐 선수들이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다들 그렇죠. 좀 역병이 돌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뭐 만만치가 않았던 그런 이제 한 주 동안의 경기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걸 기회 삼아서 뭐 이제 두각을 드러냈던 선수들도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질병 때문에 좀 많이 위축됐던 그런 선수들이 많았던 한 주 같습니다. 네, 허 위원님은 좀 한 주 동안에 어떠셨어요? 저희는 뭐 그냥 그날그날 하기 때문에 네.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간 단위로는 잘 오늘은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이번 주는 메르스하고 뭐 삼성그룹주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저는 이번 주에 유독 힘들다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장이 안 좋았어요 이번 주에. 그쵸. 그래서 또 메르스 때문에 죽겠다라는 이슈보다는 메르스 때문에 열받아서 죽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많았을 정도로 그 이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기승전 메르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간에 다 메르스로 귀결되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과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선수들이 오늘 장에서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활약을 했는지 라인업 공개합니다. 1번 타자부터 공개해보죠. FT-ENE, 2번 타자 아프리카TV, 3번 타자 제노포커스, 4번 타자 후성입니다. 5번 타자 일진디스플레이, 6번 타자 셀트리온, 7번 타자 현대모비스, 8번 타자 한국사이버결제, 9번 타자 한국가스공사 이상 9명입니다. 네, 우선은 쭉 공개를 해봤는데요.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라인업 좀 어때 보이세요? 연고원이라고 불러요. 네, 일단 오늘 그 라인을 보니까 좀 생소한 종목군들 선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신인 선수도 좀 있는 것 같고, 3번 타자 제노포커스 들어가 있는데, 일단 1번에 보니까 뭐 FT-EN이라고 종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마스크 맞아요. 관련주일 네. 거고요. 마스크 외에는 그쵸, ENE에서 E자가 빠진 것 같고요. 이게 마스크 외에는 일단 딱히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그런 이제 선수 같은데, 마스크 이걸로 이제 갑자기 이제 테마를 형성을 해서 좀 급등을 나타냈던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후발 선수들 보니까 뭐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한국사이버결제,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종목들 선수들 포진되어 있는데, 일단 뭐 바이오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또 현대그룹주 많이 하라 그랬죠. 네. 예.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그런 선수들 소액결제 한도 상향 이슈가 거의 있었습니다만, 묻혔어요. 시장에서 네. 이 메르스 관련된 이슈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리 없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나,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사이버결제 선수 굉장히 좀 부진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일단 뭐 밸류에이션적인 뭐 측면도 이게 성장이 뭐 얼마나 할지 그거에 대한 의문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너무 고평가가 좀 된 게 아닌가. 예전에 인수 관련된 이슈 때문에 네. 더 올랐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기대치가 조금 이제 빠져가지고 밸류에이션에서 조금 좀 하향 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거 외에 뭐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올리면 아니 30만 원씩 쓰세요 한 달에? 전 써본 적은 있습니다. 저는 빵원 쓰는데 그거 안 써요 저는. 저도 많이 써요. 그리고 주변에 그거 30만 원 정도 쓰세요 한 달에?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럼 그래도 50만 원을 굉장히 올리면 더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더 쓸 것 같아요. 왜요? 되면. 30만 원도 안 쓰는데 50만 원 올린다고 50만 원을 쓴다고요? 아니 많이 쓰시던 분들은 그만큼 한도가 늘어나면 또 많이 더 쓰게 되지 쓴다고요? 않을까요? 이게 일부러 이제 쓰는 건 이게 아니더라도. 30만 원을 다 쓰면요, 어쨌거나 휴대폰 결제는 안 되잖아요. 신용카드를 쓰면 됩니다, 또. 네, 그래서 더 쓸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근데 신용카드를 굳이 끊을 필요는 없어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냥 계속 휴대폰으로 더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배달통이라든가. 여기서 뭐 야식 한번 시켜 먹으면 이제 2만 원, 3만 원씩 하는데 그거 몇 번 시켜 먹으면 한도 바로 그렇네요. 넘어가거든요, 또. 그래서 요기요, 모바일 이런 게임에서 거. 게임 네. 결제하는 사람들. 이게 물론 제 이야기랑 같긴 한데, 어쨌거나. 본인 이야기는 30만 원 아니시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사실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이요. 소셜, 쿠팡, 위메프 그렇죠, 네. 이런 거 몇 개만 사도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10만 그런 원 걸잘안 훌쩍 써봐가지고. 넘어가더라고요. 돈을 좀 많이 쓰십시오, 저. 저는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네, 그럼요. 허 위원님은 오늘 전반적인 라인업 좀 다른 선수들은 어때 보이세요?
글쎄요, 뭐 일단 후성이 좀 눈에 띄고요.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맞아요. 후성 눈에 띄고 오늘 좋았었죠. 후성 괜찮은 일진 디스플레이도 뭐 오늘 일진 디스플레이, KH 바텍, 뭐 PCB 업체들, IT 쪽. 예, 그다음에 뭐 이오테크닉 상한가였었나요 거의? 네, 뭐, 상한가였습니다. 이런 쪽 같이 그냥 묻어서 움직인 것 같고요. 맞아요. 모비스도 개인적으로 모비스가 한 4번 했으면 쉽지 않았나 싶을 정도 잘 친 것 같아요. 오늘 잘했고. 네. 가스공사는 글쎄요, 이게 좀 이따 다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스공사는 지금 그 뭐야 어디죠? 가즈프롬? 저번에 네, 저희가 이틀 전에 러시아 했죠. 쪽에. 예, 네. 그쪽에서 내년도 그 천연가스 수출 단가가 YOY로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40% 급락할 거라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제가 1대1로 요걸 안 봤는데 가스 도입 단가가 떨어지면 아마 계속 요금 인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진이 아마 좀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도 약간 있지 않았을까. 또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해봤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관심 깊은 선수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눈에 띄세요? 아니, 제가 지금 한 주간에 경기가 끝나고 긴장이 싹 풀려가지고 사실은 지금 백지 상태예요. 괜찮습니다. 예. 네, 어떤 선수 좀 눈에 띄세요? 아까 이제 그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4번 선수 후성. 후성, 네. 후성. 이거 사실 제가 지난 이 토마토 TV 방송에서 이 종목 60분이라는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기업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선수가 되게 좀 복잡해요. 왜요? 사업 분야가 너무 많은 것도 그렇고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주가가 오르면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뭐 특징주 형태로 하든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안 나와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막을 좀 사실 알려드리면은 이 경쟁 기업이라 하긴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위의 특수 가스 기업 중에 OCI 머티리얼즈가 있어요. 지금 굉장한 이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매물로 선수 이제 중에 하나인데. 판다고 했죠. 네, 근데 이게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져가면은 다행인데 외국 기업에서 가져가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아, 하이닉스가 아니고 SK 그룹 쪽이 그렇죠. 근데 유력하다. 그게 SK 쪽에서 가져가야 사실상 맞습니다. SK든 삼성에서는 가져가야 돼요. 네. 반도체 쪽 사업을 하는 애들이. 근데 만약에 국외에서 인수 단가를 높여버리면은 외국에서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쟁 기업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미국 가격 뭐 그런 놀리니까 쪽이라든가. 비싸게 부르면 넘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 가져가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OCI 머티리얼즈에서 공급하는 NF3 특수가스 이 공급 가격보다 외국에서 부르는 가격이 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져가서 가격을 인상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인수해가는 쪽은 당연히 이제 특수가스 NF3 쪽에서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근거로 해가지고 후성까지 갑자기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NF3 특수가스가 안 되면 이제 C4F6 특수가스라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제 이게 만약에 후성이라는 기업을 혹시 뭐 삼성이라든가 SK그룹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C4F6 이 특수가스 가격이 이 가격 그 자체는 제가 NF3 가격은 알겠는데 C4F6는 지금 가격을 현재 가격을 모르겠거든요. NF6는 그럼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뭐 거의 수직 상승 중으로 제가 이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나요? 그렇죠. 예, 각도가 굉장히 가격 인상폭이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 사업하는 애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일단 얘네들밖에.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어제 굉장히, 상한가였네요. 예, 네. 이런 성적을 좀 거둔 것 후성이 같습니다. 상한가에서. 네, 어제 상한가 오늘 9%인데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또 갑자기 서거 씨 또 오늘 제 44의 환경의 날이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후성이 저는 또 오르는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습니다. 야, CDM 사업 하니까 또 환경의 날 후성을 올리나? 또 서거 없이 또 그러고 있었네요. 아, 근데 어려운 바보 종목이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릅니다. 이 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한 번씩 좀. 근데 퍼가 약간 세지 않나요? 한 40배 넘게 나오던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올해 110개 잡혀 있고 내년에 한 200개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럼 시가총액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요. 올해는 좀 그래 보이죠. 네, 올해는 근데 40배. 이 특수가스 업체들 평균 지금 밸류에이션 받는 게 한 20배 정도 전후로 좀 받고 있는데 후성 오늘하고 어제 동안 나왔었던 이슈를 좀 정리해서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못해도 한 3,400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재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부담되지 한 않는다라는 4천억 얘기입니다. 하나요, 요새 지금? 지금 4천억 좀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실적이 만약에 C4F6 이 특수가스 가격이 인상돼서 밸류에이션이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낮아지게 되면은 기대치가 조금 더 형성될 수 있다 이거죠. 네. 후성, 네. 그림이 이쁘네요. 거래 완전 실어놨는데. 맞아요. 차트 좀 보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어제 상한가인데도 더욱더 거래 잘 실었고 오늘 와닿으실 또 올려놨으니까.
네. 못 사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계속 간다고 보시죠. 왜냐면 OCI 머티리얼즈가 한참 많이 갔거든요. 맞아요. 지금. 네. 그거 대비해서 사실상 후성은 많이 간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후성이라는 이 선수 자체는 이 C4F6 특수가스 사업 자체의 비중이 100%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OCI 머티리얼즈만큼 밸류에이션을 쳐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C4F6 하나 때문에 이게 매출 비중이 사실 10% 미만짜리였는데 가격이 갑자기 인상되고 증설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 비중이 나중에 20%에서 30%대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출에 기여하는 바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당히 네. 좀 재미난 선수네요. 네. 허 의원님은 어떤 선수 좀 관심 저 가지세요? 일진 해볼게요. 일진. 네, 일진 디스플레이도 오늘장 성적 좋았어요. 예. 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뭐 보세요? 그냥 갖고 와봤어요. 그냥 보자고.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네. 사실 이게 셌어요. 올해 한 4월 달까지는 거의 50% 급등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적보다는 이제 향후에 뭐 이익 개선 기대감을 본 것 같아요. 근데 큰 뭉치로 보면 거래 줄면서 조정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은 조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거는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이제 실적 좋아질 업체들을 그냥 다 산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산 것 같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조용구 전문가님은 일진 디스플레이 이 선수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이제 배경을 보니까 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단 기본적인 배경은 맞고요. 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조금 강하게 쓰긴 썼습니다. 좀 세게 썼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이 성장 전망치를 3년간 이제 계속 지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고 영업이익 전망치도 뭐 기존의 전망치 대비해서 2배 이상 거의 높여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레포트 나온 지 꽤 되지 않았나요? 5월 말쯤에 이제 마지막 리포트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네, 이제 맞아요. 목표 주가도 2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 그리고 최근에 밀렸었던 그 주가를 생각을 하면은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리포트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최고치 부근인 거죠? 21,000원대면 그죠? 과거 주가 최고치일 그러니까 꺼지기 겁니다. 전에 예, 그 그쵸. 전- 예. 지금 그 2013년도 정도 최고치가 25,000원 정도 그렇죠. 수준으로 2만 나왔거든요. 원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쓰면은 따블을 써버리면요 목표가를 100%를 써버리면은 네. 어지간해서는 올라갑니다 일단은요. 예,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짧게 보면 2분기도 뭐 가이던스는 일단 좋더라고요. 1분기는 정말 이거 죽을 써놨는데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네. 왜 그러세요? 못 들은 척 자, 할게요. 예, 2분기에는 네.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주가는 약간 이것도 부담되는 것 같아요. 밸류 자체로는 올해만 놓고 보면. 근데 그냥 그러니까 세게 가지는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좀 보다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이 있네요. 오늘 보면은 시장의 특징이 경기의 특징이 메르스 쪽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증권사 레포트 효과를 톡톡히 본 종목들 이 선수들이 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그랬고 이렇게 레포트 나오면 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어 보여요. 마지막으로 좀 한 선수만 더 볼까요? 조영구 전문가님 어떤 선수? 저는 이제 짚어주시겠어요? 아프리카 TV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라인업에서 이 선수 약간 좀 의외였습니다. 왜죠? 뭐 딱히 기사가 많이 나온 어제 것도 정재훈 아니고. 의원도 이 종목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정재균 어제인지 그젠지 최근에 좀 얘기를 했었죠. 어제요, 어제 목요일이죠. 네. 어제였잖아요. 이거. 어제 이 종목하고 제노포커스도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제노포커스. 네, 네. 지금 좀 라인업에 중국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 선수 뭐 딱히 성격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싶어서 저는 오늘 왜 라인업에 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웃고 계신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죠 그러면. 아니 전문가님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또 그 얘기 들어볼게요. 예, 좀 말씀드릴 얘기가 또 메르스테마인가요? 메르스테마? 일단 뭐 휴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네, 맞아요. 휴교하면 뭐 하겠습니까? 애들이? 아, 그 애들이 게임하죠. 집에서 뭐 게임하고 뭐 아, 아프리카 TV. 게임. 이게 아. 이거 아프리카 TV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첫째 네. 조카가 이제 중학생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별풍선도 쏘나요, 중학생이? 용돈 별풍선까지는 받아가지고. 못 쏘겠죠. 뭐 몇백 원어치 쏠라나요, 그거? 10개, 별풍선 10개, 휴대폰 100개는. 결제 되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 네, 그거는 제가 안 어떻게 해봐서. 했다고요? 별풍선 휴대폰 결제는 결제가 된다고 되는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네. 별풍선을 쏠 때 결제라는 게 아니고 결제를 해서 들고 있다 쏘는 거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아, 풍선 미리 많이 이제 해보셨나 봐요. 선불 카드 뭐 이런 거. 그 선불 카드까지 아니더라도 일단 캐시를 일단 충전을 해서 네. 별풍선 사서 쏘는 거니까요. 예, 그 굉장히 휴대폰 많이 결제가 별풍선 되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려고 네. 사실 그런 거 있어도 조카 제가 볼 때는 올라가서 물어보세요. 분명히 별풍선 쐈을 거예요. 쐈을 거라고 게임 하면서 네. 분명히 날렸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은근히 이 말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요즘에 그 MBC에서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인가요? 네. 그것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개인 말 그대로 개인 방송, 예, 개인 예, 방송국이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이 진짜 여기서 DJ라고 하는 게 BJ라고 BJ라고 해야 하죠. 되나요?
예, 이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얻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전문가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이 전문가들도 여기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주식 있거든요. 방송도 있대요. 네, 주식 방송. 어제 이 아, 시간에 주식 하시면서 얘기 나가서. 나왔어요. 근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만약에 전문가가 나가가지고 종목을 잘 얘기해 했는데 주는데. 이뭐 상한가를 갖다 별풍선이 막 아, 날라오는 진짜 거죠.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 분은 왜 그건 안 된다고 보세요? 어떤 게요?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요? 뭐가 어떤 안 게? 되는 거. 주식 전문가가 BJ로는 BJ로는 왜 안 된다고 보세요? 하신대요.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 알고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벌잖아요. 토마토 투자 클럽이. 안 그래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아,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1등이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안 해보셔서 모르는 거예요. BJ가 더 많이 벌어요, 그러면? 그 BJ 만약에 전문가가? 종목이 잘 나가면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종목이 잘 이거 나가면 아닐 것 별풍선 쏘는 게 같은데. 장난 아니라니까요 이제. 위에 가서 정산해 보시고요. 예, 돈 버는 우리가 사람이 많이 주변에 우리가 더 없어서 많이 그럴 벌 수 것 있습니다. 같은데. 제 주변에 이걸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사실상 제 주변에는. 다 주식 방송으로요? 네, 그렇죠. 그 방이 이제 책에도 잘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비밀번호들에게 걸려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삼천포로 살짝 했습니다. 이게. 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예. 일단 첫 번째 이슈는 그게 맞아요. 휴교 영향에 따라서 이제 아프리카 TV에 접속하는 사람들 수가 이제 일시적으로 순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주가가 최근까지 못 갔던 이유는 밸류에이션 문제거든요. 역시 네, 비싸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은 몇인가? PER로 봤을 때. 그러면 4배, 5배예요. 네.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현대차 주식만 사면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은. 근데 요즘에는 이게 밸류에이션이 사실 중요하게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예, 우리나라 전통 산업군들은 사실상 지금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예. 예, 유지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성장에 대해서 목말라 있다 보니까 연간 단위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뭐 30배, 40배 쳐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많이 가거든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요즘 장세에 사실상 아프리카 TV 같은 이 선수들도 적합한 이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이 겁니다. 종가가 오늘 얼마였나요? 2만 오늘 아프리카 TV 25,050원이요. 그거 0.2% 밀려났네요. 스탁옵션 어젠가 공시 나왔죠? 스탁옵션. 스탁옵션이 이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재료 때문에 갔다 생각했거든요. 어제 오늘. 스탁옵션을 얘네가 찍었는데요. 2만 3천 얼마예요. 2만 3천 얼마에 1인당 한 10,000주씩인가? 뭐 많은 사람은 4만 주도 줬고 2만 주도 주고 해가지고 10몇만 주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했던 거 보니까 자본금 변동 상황을 보니까 대부분 신주 발행해서 줬더라고요. 자사주로 안 주고. 네. 근데 2018년인가 그래요. 3년 후부터 행사할 수 있는데 단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행사 단가가? 얼마인데요? 2만 3천 거의 2만 4천 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3년이나 남았는데 네. 행사가를 2만 4천 원 찍었다니까요. 비싸게 행사해서 팔아먹고 싶으면 열심히 일하라 이런 얘기가 될 아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은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되긴 하는데 네네. 예, 그런 부분도 약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관심 선수들 쭉 훑어봤는데 사실은 현대 모비스 이 선수만 간략하게만 좀 짚어볼게요.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났는데 원인은 좀 뭐라고 보세요? 현대차나 기아차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하던데요. 글쎄요, 저도 이제 이 현대모비스가 250만 사실 오늘 사실 맞아요. 선전을 좀 강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상 제가 들은 바가 없고 또 이것도 판단을 제가 지금은 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까 그냥 이제 단순하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올라온 거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ELS 발행 물량이 또 많아가지고 낙인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접근하기가 조금 무섭다라는 그런 심리적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역시 지금 뭐 매력적인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수하는 그런 이제 수급 주체들도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인업 가운데서 이 FTEN이 그리고 제노포커스 홈런을 쳤고요. 또 후성이나 일진 디스플레이, 아프리카 TV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MVP 선정해 보겠습니다. 조영구 전문가님의 선택은요? 네, 오늘 MVP는 이제 후성으로 선정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MVP 후성. 그럼 앞으로의 좀 관점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 C4F6 특수가스 가격이 얼마만큼 지금 인상이 됐는지는 조금 더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이제 OCI 머티리얼즈 매각권 이슈도 좀 겹쳐 있고 해가지고 특수가스 산업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혹시라도 전달됐었던 증권가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 상향된 가이던스가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 충분히 업사이드는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경기 어떻게 좀 활용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가이던스를 좀 제시해 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경기 포인트는 어디에 맞출까요? 그래서 일단 메르스 관련된 이슈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거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이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이제 이슈다 보니까 이게 요거에 따라서 뭔가 이 주도주가 좀 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관심 포인트는 이번 주 같은 경우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피해를 봤던 산업이라든가 업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반등할 계기가 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메르스 때문에 수혜를 봤었던 그런 이제 업종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속보로 나온 것이 이제 환자 몇 명은 이제 그 증상이 호전돼서 2번, 3번, 7번인가요? 아무튼 1번, 4번도 호전되고 있다고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증상이 호전돼서 이제 퇴원 조치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상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민감한 내용입니다만 사실 독감하고 크게 다를 건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이 좀 심리적인 좀 분위기가 좀 해소가 되면은 다음 주는 시장 환경도 조금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후반주로 넘어가면 선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전후로 해서만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만 조금 해주시면은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통위도 또 하죠, 같은 날.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클린업 트리오 선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들 좀 눈여겨볼까요? 우선 리스트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세 종목 가져왔는데 세 선수, 네오팜, 한국주철관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네. 세 선수를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3번 타자 네오팜입니다. 차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오르더라고요.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강세인데 어떤 관점에서 좀 골라주셨나요? 허 의원님이 사용하시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사용도 했고요. 뚜껑 얘기했었는데 저 맞아요. 뚜껑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파이터트릭스 얘기할 때. 그 방송이 저랑 했던 방송인가요? 맞아요. 케이스. 파이터트릭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본의 아니게 케이스 바꿔야 돼요. 네. 알고 보니까 홈쇼핑 쪽에서 추가 편성이 좀 계속적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전체가 잘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네오팜의 제품은 여름에는 살짝 비수기라 잘 판매가 좀 덜 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름을 겨냥한 그런 신제품들을 이제 홈쇼핑에서 판매를 좀 하고 있고 추가 편성된다고 합니다. 장사가 워낙에 잘 돼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으로 입점이 돼서 판매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출이 좀 잡힐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다음 주에는 기술적 흐름상으로도 지금 이제 갈 자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수급도 기관들의 수급이 최근에 타이트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선수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철관은 이제 엠프라니를 가지고 있죠. 이제 엠프라니 실적을 사실 정말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제 엠프라니는 이제 연간 실적만 보고하면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고 한국주철관에서 이제 엠프라니 실적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알 수가 있게 되는데 한국주철관이 이제 3월 결산이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가 아마 6월 달에 나올 겁니다. 6월 달에 사업 보고서를 주철관 사업 보고서를 열어보면은 엠프라니 1분기 실적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주철관은 이제 엠프라니의 돼지코 코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좀 다각화시켜놨기 때문에 제 돼지코라는 게 아니고요. 돼지코팩 있어야 제품이 네,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국내에서는 엠프란이라는 브랜드가 그다지 좀 인지도가 있지는 않거든요. 약간 좀 저변에 있는 브랜드인데 또 이 종목 잘 가고 평가 좋은 거 보니까 중국에서는 또 인지도가 다른가 보더라고요. 이게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또 메르스 이슈 때문에 혹시라도 판매가 좀 덜 되는가 이거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네. 서울 지역은 매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별로 없고요. 네. 근데 일정 지역에서 매출이 급감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일정 지역이라 하면 발생 지역인가요? 그 근저리 지역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쪽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매출은 좀 급감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급감하는 대신에 온라인 쪽에서는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 주문해라는 그런 이제 성향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기대를 충분히 가져볼 만한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선수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제가 어제 동시효과 구간인가요? 갑자기 자전거도 잘 간다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 이유를 잘 역시 모르겠던데 메르스인가요? 역시 삼천리 메르스죠? 자전거 가져오셨어요. 네, 어떤 버스 안 이유에서인가요? 타니까. 자전거는 메르스 이슈가 아닌 것으로 저는 네, 왜 오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나왔어요. 네. 어제 전철 안 타고 버스 안 타고 자전거 타고 출근한다고 이제. 하긴 공기 전파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잘 만들어요. 아무튼. 네. 만드는 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만드는 거 보면. 네. 어떤 관점이세요? 저는 근데 뭐 그런 이슈보다는 어제 이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유아용 자전거 모디라는 자전거가 있어요. 아, 네, 삼천리 건가요? 뭐죠? 네, 삼천리 자전거가 있는데 이 모디라는 자전거가 이 자전거를 사실 사면은 만들어져 있는 자전거를 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실. 아, 조립인가요? 조립을 해야 돼요. 뭐 자전거들은 대부분 이제 짠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애기용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거를 조립을 하거나 자전거 계획은 네. 이케아인가요? 이케아? 자전거계 이케아. 네, 그 약간 좀 조립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자전거를 솔직히 잘은 모릅니다만, 네. 그 최근에 이 모디라는 자전거를 샀던 그 부모님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이거 조립하기가 굉장히 좀 편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이걸 국내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는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 쪽에 중국 쪽의 기업하고 손을 잡고 이제 유통을 좀 시작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삼천리 자전거가 이 자전거가 뭐 성장을 해봐 얼마나 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인식도 있습니다만 또 중국 쪽에서 신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선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클린업 트리오까지 선정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선수들이었는데요. 네오팜, 한국주철관,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였습니다. 한 주 동안에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비 5분 능선은 넘었다라는 것에 전문가들이 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에는요, 금통위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경기 상황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